안녕하십니까. 금산동 Q&A 공부방 동화사입니다. 흑수저 공부법 흑공 한번 21번째 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독서를 하는데 독서 뭐 중고등학생들이 책 뭐 읽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답변 뭐라 하냐면 교과서부터 읽으라고. 교과서 독서하라고. 그러면 교과서 다 읽었는데 뭐 읽어요? 그러면 뭐 18종 문학교과서 이렇게 참고서로 나온 거 있는데 18종 문학교과서 읽으라고. 그 다음엔 뭐 읽어요? 그러면 교과서 다 읽었어요? 다 읽었는데요. 그러고 말고요. 경제도 있고 교과서, 고등학교 거, 사회문화도 있고 물리교과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교과서 읽으라고. 그랬더니 다 읽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면 네이버에 폴라리스 자료찾기라는 게 있어요. 뭐라고? 폴라리스 자료찾기. 여기에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만든 폴라리스 자료찾기라는 카페에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만든 읽기 자료들이 되게 많아. 그 책이 몇백 권이 있어. 교육청에서 아이들이 학습에 논술에 도움되라고 읽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그거 읽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아이들이 공부만 해요? 아니요, 이거 읽기도 이것도 읽기도 벅차다고. 그러면서 학교에서 독서 내서 독서록에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는 찾아서 읽고, 이거 숙제하는 거나 이거를 빠르게 정리하는 거는 이제 나한테 물어보고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뭘 해야 될지는 이걸 한 거고, 그지? 너 언제 해요? 공부하고 세트 공부하고 나머지 시간에 독서를 하면서 쉬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부하는 훈련으로 늘려나가는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 독서법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독서법의 종류의 특징부터, 공부와 관련된 독서법의 특징부터 한번 잠깐 얘기를 해주도록 하겠어. 자, 이렇게 보면, 자, 속독은 빠르게 읽는 거거든. 근데 속독의 반대만은 지독, 만독이야. 늦을만. 그러니까 속독의 반대는 지독이니까 속도에 관한 문제거든. 근데 문제는 애들이 좀 빨리 좀 읽어. 그랬더니 천천히 읽어. 정독해야 된다고. 정독이 반대가 속독이 아니야. 빠르게 읽어서 빠르게 읽는데 그럼 뇌가 긴장하지. 그럼 집중력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자, 박지성이 축구를 하는데 맨날 똑같이 빠르게만 뛰면 그게 축구야? 메시가 그렇게 안 하지. 천천히 뛰다가 갑자기 순간 속도가 빨라지면서 골을 넣지.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고 느려지는 게 자유롭게 조정이 돼야 공부의 고수야. 이해되세요? 그런데 애들이 천천히 읽는 건 잘해. 뭘 못해? 의식적으로 빨리 읽는 훈련을 못해. 그래서 흑공에다가 속도를 올리는 훈련을 반드시 하라고 내가 흑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 이해되세요? 또, 자, 정독은 자세히 읽되, 정독 자세히 읽는다는 것은 한 글자 한 글자 구절구절 찾아서 읽는 거야. 다음번에 샘플로 보여줄 거야, 한번. 그런데 정독을 할 때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해. 거꾸로. 하나의 팁으로 하면. 필요할 때, 이해가 필요할 때. 뭐라고? 자세한 이해가 필요할 때. 뭐를? 교과서를 읽을 때, 전문서적. 뭐라고? 교과서나 전문서적을 읽을 때 자세한 이해가 필요할 때. 이렇게 외워줘. 이해되세요? 이렇게 앞으로 읽고 거꾸로 읽고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보면서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해보라는 게 정독이야. 정밀하게. 이제 통독은 훑어서 쭉쭉쭉쭉 읽으면서. 그런데 정독은 정독해야 될 부분을 정해놓고 정독을 해야 돼. 전체 정독하면 낭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통째로 보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강점해서 봐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에 시험 나올 것 같고 이 부분이 내가 이해하면 내가 발전해야 될 것 같다는 걸 정해줘야 되니까 그전에는 통독을 하면서 속독을 해야지. 빠르게 통독을 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더 자세히 볼 부분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하나의 독서 방법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겹치면서 쓰는 거라는 거지. 자, 다독은 많이 읽는 거야. 자, 다독하는 것이 정독 한 번 하는 것보다 5번 읽는 게, 10번 읽는 게 점수 맞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왜? 자, 정독을 하면 한 번, 두 번만 보게 되는데 다독을 하면 여러 번 보면서 이것과 이것의 관계를 알게 되잖아. 수학도 한 부분만 정밀하게 공부 문제만 풀면 나머지 문제를 나중에 생각 못 하잖아.
그러니까 다양한 문제를 여러 개를 풀잖아, 쭉쭉. 그러면 앞에 거를 보다가 뒤에 거를 알게 되고, 뒤에 걸 보다가 앞에 거를 알게 되잖아. 자, 똑같이 독서양, 이 다독 반대는 소독이야. 이제 다독, 다작, 다상량, 이제 구형세, 삼다도 있지만, 어쨌든 어느 부분은 낭독해서 소리내서 읽어봐야 머릿속에 기억이 잘 돼. 그래서 집에서 공부할 때, 졸릴 때는 소리내면서 읽는 거야. 자, 그런데 애들은 다 묵독이지. 자, 눈으로만 읽는데 고등학교 되면 애들이 다 뭐라고? 하루에 아침에 7시부터 저녁에 11시까지 멍 때려. 완전 도사의 경지가 돼서 멍하고 오늘의 일정을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점심 메뉴하고 저녁 메뉴 빼놓고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대.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손으로 읽어야 돼. 줄치면서 체크하면서 읽어야 돼. 줄치면서 체크하면서. 줄치면서 체크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발췌독이 가능해져.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읽잖아. 야, 그런데 봐봐라. 시험 보면서 비문학을 전부 다 읽는 것도 있지만 빠르게 읽으면 시험 문제에 관련되고 필요한 문제를 발췌를 해야 그거를 정확하게 정독을 하지. 그러니까 빠르게 통독速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발췌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정독해가지고 문제랑 맞춰갖고 1대1 대응시켜서 국어를 풀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제일 많이 시험에 쓰이는 독서는 발췌독이야. 자, 윤독 돌려서 읽어. 자, 봐봐. 어떤 거를 영어를 공부하면 1단원, 2단원을 공부했으면 다음번에는 2단원, 3단원을 공부해야 되고 만약에 1, 2, 3단원을 공부했으면 다음번에는 2, 3, 4단원을 공부해야 되고 다음에는 3, 4, 5단원을 공부해야지. 그게 겹쳐서 읽어야 되지. 그치? 자, 이렇게 강독도 많이 필요해. 왜? 어떤 걸 하는데 내가 그걸 말로 표현해보고 설명할 수 있으면 아는 거. 설명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잖아. 안 그래? 그러니까 강독하고 낭독은 집에서 공부할 때는 자꾸 소리내서 공부해야지. 아, 그럼 얘 소리내지. 어? 멍하니 앉아있는 거야. 그럼 밖에서 엄마가 공부한다고 얘가 생각하지 않아? 아니요? 집에서 졸리면 그렇게 소리내면서 뜻을 설명해가면서 자기가 보는 건데, 야, 독서실이나 사람들 모여있는 데서 소리내고 막 설명하고 그러면 쟤 중얼중얼 쟤 미쳤나? 그러죠. 집에서 할 수 있는 공부법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뜻을 잘 깊숙하게 생각하는 숙독을 하는 것은 오답 정리한 문제를 계속 반복하면서 뜻을 생각해 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타이밍이나 생각에 따라서 독서법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런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뭐라고? 결국은 발췌독하고 뭐라고? 발췌독하고 병독이야. 병독. 병독은 뭐냐? 나란히 놓게 보고 여기에 문제집하고 해설시를 같이 나란히 본다거나 영어 독해랑 영어랑 한글 해설을 같이 본다거나 아니요? 영어 지문이랑 여기 요점 정리된 거를 같이 본다거나 이렇게 동시에 왜? 이 병독이 제일 많이 발췌독뿐만 아니라 병독이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 지문하고 이 문제를 비교하면서 보잖아. 이게 병독 아니야?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두세 권의 책을 같이 놓고 비교하면서 보는 병독이 시험 볼 때는 가장 많이 쓰이는데 이 발췌를 하는 전제독권이 뭐라고? 속독을 해야지. 속독을 하고 통독이 돼야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독서를 하지. 속독과 통독만 해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했으면 그 다음에 뭐라고? 정독해야지. 정독해서 이해를 해서 이 지문과 문제를 1대1 대응시켜야지. 1대1 대응시켰는데 틀리면 뭐를 해야 돼? 숙독해야지. 완전히 이해하면서. 자, 이 정독을 했는데 자꾸 내가 깜빡깜빡 이해가 잘 안 되면 집에서 낭독을 하거나 소리내서 낭독을 하거나 또 집에서 뭐 하라고 했어 내가? 낭독하거나 윤독, 낭독, 강독 뜻을 설명하면서 강독, 강의하는 것처럼 낭독하거나 강독하라고 했지. 이해됐어요? 이런 독서법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 뭐는 잘하고 뭐는 못하냐 비교해보니까 정독은 많이 써 나름대로. 그런데 이 속독과 통독을 무시해.
내가 그랬지. 마음에다가 볼펜 하나 뽑아서 진심으로 땡겨서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면 속독을 하면 공부량이 2배나 3배로 늘어나. 그러면서 통독하는 게 자연스럽게 터득이 돼. 맞아요? 그렇게 속독을 하면서 뭐를 해야 돼? 반드시 체크독을 해야 돼. 진짜 중요한 거는 뭐라고? 체크독이야. 체크. 뭘로 읽어야 된다고? 이 손으로 여기에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으로 쭉 가서 한 줄을 읽으면 적어도 한두 개는 중요한 걸 골라야 되고, 두 번째 읽을 때는 하나 더 골랐으면 세 번째 읽을 때는 아 이거는 좀 덜 중요하구나, 네 번째 읽을 때는 아 요거랑 요 문제 요거랑 연결되는구나, 이렇게까지는 해야 줄거리가 뽑히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밑줄 치는 법, 내가 유튜브에 녹화하는 거 꼭 한번 보셔야 된다고. 필수적으로 체크법. 그래서 체크독을 하는데, 체크를 하면서 뭐를 했어? 결국은 발췌를 했지. 뭘 발췌했어? 중요한 단어, 중요한 내용, 중요한 흐름, 시험에 필요한 것을. 그러면 병독하면서 비교하면서 읽어야지. 비교하면서 읽을 때 정독을 하는 거 아니야. 이 과정은 다 무시하고 전체를 정독하면 엄청나게 부담되잖아. 그걸 다 읽으려면. 그러니까 애들이 힘들지. 자, 이 정독을 했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낭독하고 강독하면서 숙독하면서 모르면 물어보고 요점 정리도 하고, 그지?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 자, 그러니까 이 정독의 전 단계랑 정독의 다음 단계를 못하고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밀하게 정독하면 돼요. 교과서는 정독하면 돼요. 아니지. 순서가 있지. 자, 정리를 해보면 헷갈리니까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속독과 뭐를 해야 돼요? 통독을 해야죠. 통째로 읽으면서 통속, 속독을 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쵸! 체크독을 하면서 체크를 통해서 뭐를 해야 돼요? 발췌독과 병독을 해야죠. 발췌독하고 병독을 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병독을 한 다음에 이걸 다시 일부분을, 체크된 부분을 뭐라고요? 이제서야 정독하는 거죠. 자, 정독을 한 다음에 했는데 잘 안 되면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낭독도 하고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천천히 생각해보고, 그죠? 그러니까 묵독을 하면 안 되잖아, 그지? 정독도 혼자 천천히 하니까 안 되니까 낭독하면서 강독, 강의하면서 설명해보면서 보는 거죠. 이렇게 해봐서 결국 알고 모르는 걸 확실히 찾을 수 있죠. 그럼 숙독할 수 있죠. 깊숙하게 생각해보면서 숙독하고 오답 정리하고. 독서법에서 이거를 빼면 숙독을 빼면 양이 줄어요. 양이. 이건 양을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죠? 이렇게 체크독을 하면, 자, 어떤 애가 EBS가 보통 수능 특강, 수능 완성하고 기출문제 풀고 그러면 거의 나중에 양을 내가 계산 다음에 해줄 텐데 일주일에 한 권 정도를 풀어야 돼. 고등학교 때는 책을 일주일에 한 번을 해야 나온 책 1등급 맞을 수 있는 책을 다 볼 수 있어요. 제일 문제가 뭐예요? 정독을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속독이 돼야 고등학교 공부의 전제가 돼요. 자, EBS까지 해갖고 풀어야 할 책이 50권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한 달에 5권을 풀어야 돼요. 50권. 저기 형들 풀었던 거 싸놓은 것도 있어요. 보여줄 건데, 자, 50권을 풀어야 되는데 체크를 안 해놓으면 50권 10달 전에 본 거 다시 또 봐요? 생각 안 나죠? 근데 뭐 해놓으면 생각나요? 체크해놓으면 핵심을 바로바로 복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체크를 한다는 것은 복습할 때의 전제 조건이에요. 복습을 여러 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발췌독을 어떤 애가 그래요. 쌤, 이 문장에서 어떤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야, 어떤 게 중요한 거는 두 번째고 다음에 저절로 될 거고, 네가 이걸 뽑았는데 이 문장이 기억나면 이걸 뽑고, 이게 뽑았는데 이 문장이 기억나면 이걸 뽑으면 돼. 자, 이렇게 발췌독을 할 때는 자기가 기억나는 걸 뽑는 거예요. 이거 뽑는 거에 노하우가 나중에 생기는 거고, 이게 병독을 해서 시험지하고 시험 문제하고
재심을 읽는 기술, 시험 테크닉도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뽑은 다음에 그걸 정독을 하면 이 정독을 하는 방법도 늘어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복습의 체크는 중요하고 발제독과 병독은 시험 읽기, 그냥 읽기도 있는데 시험 읽기도 있어요. 시험지 읽기, 독서도 있고 시험지 읽기를 배우게 되는 거고, 이 정독은 분석력, 정독을 하면서 어떻게 정밀하게 읽을까의 기준들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안 돼서 가봐서 소리내서 읽고 강의에서 읽으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숙독을 하면 여기서 컨설팅이 필요하고 익숙하게 배우는데 뭐가 모자라는지 하면서 마무리를 지면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지 왜 안 나오는지, 이게 내가 왜 모르는지, 그래서 약점을 분석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한계 돌파. 자, 그러니까 지금 학생은 뭐만 물어봤어요? 정도. 그렇지만 공부는 뭐라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1단계, 그죠? 체크하고 비교하면서 본 다음에 정확하게 생각해 본 다음에 그거를 압축시켜서 이거 스스로 요점 정리를 하면서 낭독하고 스스로 이해해 본 다음에 안 되면 약점 정리를 해서 오답 정리를 하고 숙독을 하면서 한계 돌파할 수 있는 팁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독서법을 활용하는 방법, 공부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라고 하죠, 그러면? 흑공 21 학습에 필요한 독서법. 네, 수고하셨습니다.